안녕하세요. 레드액션맨 임상훈입니다. 영화 화이트데이 리뷰 2부 시작합니다. 이 무슨 여고괴담 보는데 포켓몬 도감 틀어놓는 상황인가 싶은데 이후에 나올 것들에 비하면 약과입니다. 아직도 추락할 지하실이 남아있단 말이다. 원작과는 달리 희민이랑 소영이가 같은 반으로 바뀌어서 다이어리를 돌려주는 게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에 관객을 더 답답하게 만들죠. 미안, 좀 급해서. 진짜 왜 저러냐? 아니, 다이어리 정도는 그냥 쉬는 시간에 책상 밑에 슬쩍 넣어놔도 되는데 그걸 줍고도 학교 돌아다니면서 읽고 자빠졌다가 길을 잃는데 난 그냥 진짜 평범한 전학생이거든. 그냥 잠깐 가다가 길을 잃었을 뿐이야. 방향을 언제 잡을 건데? 언젠간 잡히겠지. 아이고 지랄이 아주 풍년이다 풍년. 아니 여기가 무슨 대학교도 아니고 그냥 반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여기까지는 애들이 어리고 미성숙하니까 그러려니 해보겠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린데. 현실의 고등학생들이 이 정도로 멍청하지는 않겠지만요. 빡대가리였네. 뭐 저도 초등학생일 때 길에서 해리포터 읽다가 주변을 살피지 못한 적도 있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각색하면서 새로 추가한 테마 설정을 건성으로 설명한다는 겁니다. 뭐 기타 등등 뭐 씨발 많기도 하네.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테마와 귀신과 관련된 용어들이 자막으로 나오긴 하는데 시종일관 관객이 자막을 읽기도 전에 꺼버리는 것이죠. 세스무인 동시에 강신무라. 정말 굉장한 건 맞구나. 임신? 너를 모시던 종은 어디 있느냐? 소훈굿이 아니야. 저건 육도윤회. What the fuck is this? 영화는 이렇게 원작의 인물들을 망쳐놓고 그따위로 처리하는 거야? 각색된 설정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무리수는 잔뜩 끼워놨는데 대표적인 게 종교적인 부분입니다. 원작에서 최종 보스급의 적으로 나오는 아줌마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아무도 학교 밖으로 못 나가. 죽어! 시장에서 닭 사는 장면으로 영화에 처음 등장하는데 원래 원작에서는 평범한 아줌마였다가 딸의 죽음을 겪은 이후로 정신이 나간 것으로 묘사되는 반면에 내 딸의 고통을. 영화에서는 시골 무당으로 등장합니다. 딸내미 신내림 받았는가? 이것도 조금 이상할 지경인데 더 큰 문제는 무당을 대하는 주변 인물들의 태도가 너무 자기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너네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야, 너네 엄마 무당이라던데 진짠가 봐? 엄마는 왜 무당이야? 무당하지 마. 엄마 때문에 있는 친구들도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야. 이 닭집 장면을 보면 분명히 두 사람이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닭장수는 아줌마가 무당 같다는 이유만으로 내쫓는데 초면부터 이럽니다. 우리 딸이 좋아해서. 안 들려? 무당이냐고. 왜 반말이야? 아이고 무당님. 여기 저거 안 보이세요? 보이지? 자가. 아 무당한테는 안 팔아. 거기 가.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당한테 뭐 팔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어이가 없네. 저 아저씨가 천주교인지 개신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천주교에서 예수님 믿고 성경까지 다 봤는데도 무당을 저 따위로 천대하라는 법은 교리에도 없고 성경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저씨는 손님이자 초면인 아줌마를 미친년 취급하면서 씨발 소리까지 하는데 아나 이제 신년이. 아니 가. 항상 무릎이긴 해. 나 같으면 그거 안 맞겠네. 비위도 좋아. 아 이런 씨발. 어따 대고 씨발이야. 야 미친년이 도대체 뭐라고 집으로 가는 거야 지금? 21세기 자본주의의 디지털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저런 사람은 없습니다. 21세기가 내일 모레인데 이게 무슨 촛 같은 짓들이야. 감독님은 불친절한 상인의 모습을 그리고자 한 모양인데 아무리 인성이 나쁜 사람도 돈 벌고 먹고 살려면
손님한테 잘하는 척이라도 할 생각은 하기 마련입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만약에 저 아줌마가 배달 어플이나 SNS에 가게 평점 테러하면 어떡하려고 저러는 걸까요? 아무튼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불필요한 일상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러닝타임의 절반쯤인 한 40분쯤이 되어서야 원작의 스토리를 어쨌든 겨우 잘 됐다.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너 나 좀 도와줘야겠어. 가정실에 교재를 두고 왔는데 잠겨서 들어갈 수가 없어. 네가 저 환기구를 통해 가서 열쇠 좀 가져와. 아니 뭐? 이 와중에도 앞서 말했던 원작 파괴와 캐릭터 붕괴는 더 지속적으로 심해집니다. 이희민이 더 붕괴되었다는 안녕하세요. 것은 원작에서와 달리 이희민입니다. 태권도 특기생이었다가 잘 부탁드립니다. 아파서 1년을 꾸렸다는 설정이 추가된 데서 더 드러나는데 1년 쉬었단다. 태권도에 티읕자도 나오지 않는 데다가 밤에 학교에 들어갈 땐 무슨 잠입 액션을 찍으면서 슈퍼히어로 랜딩을 하고 Superhero landing. Yeah, that's really hard on your. 대마사라면서 시종일관 내내 어리버리하기만 합니다. 지훈아. 여자의 안경 박살내는 건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행보죠. 이렇게 모든 캐릭터가 다 망가졌는데 제 생각에 가장 두드러지게 심한 건 유지민입니다. 원작에서는 특정 엔딩을 보고 2회차로 게임을 진행할 때 등장하는 알아요. 유지민은 이희민의 전 후배로 소영 언니 등장하면서 찾아볼게요. 시종일관 희민을 선배로 부르면서 깍듯하게 존댓말을 하는데 반해 선배라 불러도 되죠? 금방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선배? 영화에선 처음부터 등장하면서 시종일관 반말을 하죠. 근데 너 같은 애가 이런 곳에 혼자 어슬렁거리면 어떡해? 뭐 그래요. 각색하면서 친분 관계로 바꿨을 너 수도 뭔가 있다고 바꾸네? 생각을 했는데 아니, 못 봤어. 거짓말. 봤잖아. 맘대로 생각해. 그런데 희민이를 3자의 관점으로 보는 장면에선 또 선배라고 칭합니다. 저 선배가 여긴 왜? 그러면서 정작 둘이 마주보고 대화할 땐 너였어? 선배는커녕 경비를 깨고 오빠라는 다니게? 표현조차 뭔 없이 소리야? 호칭을 이민. 야, 네가 무관심을 너, 갖춰봐야 정신 차리지. 이희민. 이민. 으로 퉁치는데 관객들을 생각해서라도 인물들 간의 호칭과 관계 정리는 일관되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뭐 그건 보면서 아닌 것 얘들이 같고. 친구인지 선후배인지 씨발, 헷갈리니까 헷갈려서 너 데리고 온 집중이 거 안 아니야. 되었거든요. 난 게다가 안 보여. 이 캐릭터는 영화에서는 귀신을 느낄 하지만 수는 있지만 볼 수는 없다는 설정인데 느껴지지. 막상 싸우는 걸 보면 귀신을 그냥 보고 싸우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영화가 원작이랑 다르게 각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원작의 매력은 잘 살렸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원작의 매력은 적에게 쉽게 맞설 수 없고 생존을 위해 도망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수단을 제공해 달라. 뭐 그런 분들 상당히 많았고, 근데 파이트의 컨셉이 저항할 수는 없고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는 좀 이렇게 저항을 못하게끔 많이 만들고 많은 분들이 이런 문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원작에도 테마가 있기는 했지만 테마 역시 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해야 했으며 각종 단서들을 바탕으로 도구를 얻고 아까 6시였으니까 워싱턴 여긴 뭐 당연히 마이너스 3이겠지. 얘는 항상 뭘 못 봐. 잘. 오케이. 갔다 와죠.
우리가 찍었대? 머리와 피지컬을 총동원해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한번에 간다. 플라톤 이래 서양 철학에서 이성이란 인물과 분대는 거울과 똑같이 맞춰야 한다. 고유명으로 규정되었다. 쉽게 말해서 고군분투를 해서 겨우 난관을 이겨내는 것이었죠. 뛸 수 있어. 뛸 수 있어. 뛸 수 있어. 뛸 수 있어. 그렇지. 아이 병신아. 아 진짜. 달려. 아야.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다. 아 튀어. 아 졌어. 됐다 씨발. 그런데 영화는 무슨 일상을 찍어놨습니다. 귀신들이 그냥 다 나가떨어져요, 시발. 캐릭터 붕괴는 귀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사람이긴 하지만 귀신 들린 수희 아저씨를 보겠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제가 잠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원작은 아저씨?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거의 야, 이 사람 네. 때문에 제대로 야, 공포를 야, 느낄 야, 수 야. 있다고 볼 정도인데 야! 싫어, 싫다고. 어떻게 깼는데, 영화에서는 2장면 정도 나오고 끝입니다. 한 1분 좀 넘게 나온 다음엔 이 사람의 생사가 언급조차도 되지 않죠. 대체 뭐냐고 이게. 나머지 귀신들도 거의 나오나마나 한 존재로 나오는데 거의 나오자마자 증발해버립니다. 무슨 타노스가 손가락 튕긴 줄 알았어 난. 원작의 캐릭터들은 이따위로 허술하게 망가뜨려 놓고 이걸 아니야 이걸. 각색하면서 새로 추가한 캐릭터들은 서사가 거의 없어서 그게 몰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장광 배우님이 연기한 퇴마사 같은 경우에는 이 명배우를 캐스팅한 게 무색할 정도로 영상하면서 피만 토하고 있고, 결핵약 같은 경우에는 1차 치료제에 한해서 공짜로 줘요. 유지민의 이모라는 학교의 교장도 사실상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 애는 아니라고 했지만 세스무인 동시에 강신무라. 사실상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귀신이 죽은 건 교내에서의 화재 사고 때문인데 최근 학교에서 화재 사고로 죽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거나 책임을 지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교장이 자기네 학교 학생 죽은 얘기를 저렇게 국어책 읽듯이 합니까? 네, 최근 학교에서 화재 사고로 죽었어요. 뭐 그렇다고 테마를 잘하는 것도 아니라서 나온 이유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심파 요소 부각시키는 것 말고는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캐릭터입니다. 잘 봐, 걘 네 딸이야. 하지만 더 최악으로 짜증나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주인공과 초반에 대립하는 일진들이죠. 대체 원작에도 없는 양아치들이 왜 이렇게 떼거지로 많이 나오는가 의문이지만 그만하시죠 선배. 얘네들 중 하나가 여주인공인 한소영의 언니이면서 자살 시도를 한 한나영의 남친이면서 이상하리만큼
영화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의 원흉이라는 설정으로 나오는데 지금 여자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여기서 행위난다. 후배들이랑 괴롭히는 거 보고. 아 그게 지금 이거랑 무슨 상관인데? 당연히 상관 있죠. 특히 언니 병원에 단 한 번도 안 와요. 진짜 남자친구 맞아요? 아 그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너 지금 누가 누구 보고 짱내냐? 얘들은 그냥 원작에서 주인공이 죽는 장면 중에 하나를 영화에 가져오고 원작에는 살썩게 하는 귀신은 없죠. 이건 원령공주 그냥 따라한 것 같은데요. 사람들에게 오른팔을 보여줘라. 아까는 해리포터도 따라하더니만 참. 아무튼 또 나쁜 청소년들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각종 공포영화랑 폭력영화에서 따온 사망용 클리셰 덩어리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얘들이 밤에 학교에 가는 이유도 상당히 골 때리는데 한 여자애를 속여서 괴롭히려고 했다가 그 여자애가 학교에서 만나자니까 학교로 갔답니다. 아 네가 가면 설전은 어떡해. 아 그 병신년은 왜 학교에서 보자 그래가지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병신 새끼. 그걸 거기서 보잔다고 그냥 가는 것도 이상한데 이왕 학교에 왔으면 빨리 그 여자애 데리고 나갈 궁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 병신들은 거기서 술을 처먹습니다. 술 왔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술을 먹고 간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먹었다는 겁니다. 학창 시절에 술 먹는 애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어도 살다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밤에 술판 벌이는 이야기는 처음입니다. 미치겠네. 엿됐네 이거. 아이 저희 병신 같은 놈들 저거. 아 왜 답은 처먹어 저거? 아니 학교에는 곳곳에 CCTV가 있고 수희 아저씨도 밤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거기서 굳이 밤에 들어가서 술을 처먹다가 걸리면 전교에 소문이 퍼지면서 SNS에 퍼지는 게 시간 문제일 텐데 굳이 학교에서 술을 먹는다고요? 대체 왜요? 이상해. 저 그럼 저게 안 이상해? 그렇게 관객이 납득이 안 갈 정도로 대책 없이 음주 파티를 하고 나서 깬 다음에 한다는 말은 더 가관입니다. 아 씨발 다들 일어나보라고! 야, 우리 여기서 술 마셨냐? 여기 거기잖아. 그냥 뒤진대! 그러니까 얘들이 과거에 다른 여자애 괴롭히다가 사고가 나서 그 여자애가 죽었는데 이 병신들이 그냥 생각 없이 거기서 술을 처먹고 나서 깨고 봤더니 거기라는 거죠. 야, 우리 여기서 술 마셨냐? 여기 거기잖아. 그냥 뒤진대! 아 씨발 나도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뭔 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그래. 씨발 진짜 짜증나겠어. 어쨌든 얘들은 그렇게 다 뒤지기 위해 나온 놈들입니다. 거기 다시 올라가자고? 방법이 없잖아 씨발 새끼야. 아니면 여기서 다 뒤질래? 어? 야, 왜? 미안한데 나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공포물의 화장실이면 각이 나오죠? 씨발. 어떻게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를 않냐 이 씨발.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저 소녀가 발견되는 대목인데 아이씨 더러워가지고. 아니 도대체 원작에도 없는 이따위 더러운 건 왜 넣으신 겁니까? 아니 너무 무섭게 그러시니까 제가 그 바지에 오줌을 다 싸버렸네요. 이게 또 화내려고 하면 어이가 없어서 웃깁니다. 안 난다.
몇 번 양보해서 귀신이 사람을 끔찍하고 더럽게 죽일 수도 있고, 남자애들은 여자의 비명소리 듣고 걱정돼서 떼거지로 여자 화장실에 갔다고 치죠. 하지만 사로 안이 처참한 것과 달리 밖이 깨끗하다는 점과 문이 파손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귀신이 문을 건드리지 않은 것을 유추할 수 있고, 개 찾는다는 애들은 생각 없이 노크도 안 하고 문을 열어 제끼는데 그게 그냥 열리는 걸 보면 이 정신 나간 애는 귀신 나올 걸 예측하면서 문을 안 잠그고 쌌다는 게 됩니다. 나 화장실 이럴 거면 망 봐달라는 부탁은 왜 하고? 같이 가주면 안 될까? 바로 저긴데. 귀신 나올 때 바닥에 대가리는 왜 박은 건데요? 아니 왜 차라리 그냥 문 열고 귀신한테 들어오라고 하지? 들어와 이 씨발놈들을 들어와. 와! 나머지 문제들은 3부에서 모두 짚어보겠습니다. 3부가 올라온 다음 주엔 종합편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이상 레디액션맨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누르고 광고 30초 이상 봐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잊지 말고 기억해줘.